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한 주 시작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동시에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기적으로 힘들었던 8월인 만큼 9월은 또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각각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각각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 9월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전강후약으로 코스피는 마감이 되었죠.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반락한 이후에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2,326으로 거래를 마쳐 마이너스 1.17%의 하락이고요. 개인이 홀로 1조 넘게 사들였는데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들이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역대 최대 순매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러분이 8월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013-3366-8100번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들에 대한 궁금증, 오늘 여의도 클래스 같이 하면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받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 힘차게 시작할게요. 네, 오늘 여의도 클래스를 같이 빛내주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들만 줄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이분을 빼먹을 수 없죠. 염정 전문가님과 곽영훈 전문가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정 전문가님 뵈니까 9월엔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상승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빨간 옷, 네, 역시 센스쟁이. 자, 오늘을 어떻게 마감하셨습니까? 오늘자 한마디 주시면요. 오늘 사실 장 시작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점심 이후로 너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거칠어서 사실 개인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침을 하고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하셔도 지수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오늘 8월 마지막 날 조금 더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았겠는데 내일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아쉬운데 내일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 네, 1,000만 시민이 이제 2주간 밖에 나가지 않기 운동을 지금 2주간 진행 중인데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잘 실행해서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겠죠. 자, 행복에 대한 좋은 에너지는 또 여의도 클래스에서 얻어가셔야죠. 염정 전문가님의 한마디 들었고 곽영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오늘 좀 별로 안 좋았던 시장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늘 기준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2,330포인트를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지수대를 코스피 기준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차트로 제가 좀 펼쳐놨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쨌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2,330포인트 밑으로 지금 주가가 살짝 눌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단은 2,160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주 또 올해 9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를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좀 좋은데 미국의 어떤 그 평균 물가 지수 지표라든가 또 공매도 연장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9시가 지나면 밤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단계, 이제 참 까딱하면 3단계로 넘어가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감들이 좀 더 팽배해지면서 우리 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시장 유동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은 변동성이 있겠으나 종목마다 차별화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간편식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맞춰 가신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갖고 계시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좋은 종목은 보유를 하셨다가 추가로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해서 좀 좋은 종목으로 바꾸는 기회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좋은 주식을 투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오늘은 뭐 풍력과 또 간편식 등등의 종목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네요. 또 염정 전문가님이 오늘 한마디는 개인 투자자 유동성 파워 이렇게 의견을 한마디 주셨거든요.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유동성이 너무나 이제 막강하게 지금 돼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CMA 증권사 CMA 잔고가 또 60조를 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제 증시 관련된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겠지만 증시 관련된 자금들은 여전히 좀 풍부하게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에게 지금은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호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좀 신중하시긴 하되 그렇다고 지금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요. 곽 대표님 말씀처럼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다,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지금까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소외된 종목들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한 번 안 간 종목들은 기다려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간 종목들은 또 가고 그래서 이번 장에 한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너무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다 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좀 주도주 위주로 한번 종목 체인지 해보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유하되 내가 너무 뜨뜻미지근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주도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전략 방법이다. 염정 전문가님께서는 포트폴리오 안에 정말 주도의 역할만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AS하고 오늘 새로운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염정 전문가님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MSCI 리밸런싱 이슈로 빠졌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MSCI 리밸런싱 이슈로 빠졌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지수 빠진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지수 빠진 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쪽 삼성전자 위주로 좀 매도세가 강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삼성전자 중심으로 된 매도세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괜찮았고요. 그런 리밸런싱 그쪽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실물 경제가 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진 것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곽영우 전문가님께서는 네네. 우리 그 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국내 코로나 재확산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공매도 금지 연장 이런 이슈도 있긴 한데 오늘 그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 뭐 기계적인 매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계적 매도세가 좀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셌다, 강했다라고 좀 이렇게 추정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리밸런싱 하는 날 그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좀 규모가 확대가 되고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도 약 한 9,500억 정도 집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기계적 매도는 사실 펀드멘탈이나 어떤 향후 전망을 보고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상대적으로 뭐 또 금방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살짝 눌린 부분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2,330포인트 밑에 깨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기계적 매도를 하면은 살짝 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에 의해서 2.5에서 3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유동성에 의해서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좀 불안한 요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주목되는 시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용성의 힘을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팔 일인가 오늘이 그런가 싶습니다. 개인이 다 받아냈어요. 개인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매수세를 발휘했고요. 외국인은 역대 최고로 순매도. 오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코로나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됐죠.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2.5단계를 이제 시행함과 동시에 이제 국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이제 하락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좀 조정을 주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든 움직이고 만약에 금주 내로 만약에 이 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크업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이제 연 대표님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19 재확산과 현재 한국의 소비 심리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그 한국 소비자 심리가 좀 증가하는 걸 나왔죠. 그거는 이제 광복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하는 걸 나왔지만은 실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난번에 이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구 사례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대구 사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번에 재확산으로 인해서 뭐 3단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뭐 서울과 경기 쪽의 소매 판매가 전국의 56% 이상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 위축에 대한 가능성 그런 우려감을 외국인들은 조금 더 수급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사상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갔고요. 매크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상황을 9월을 점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8월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시기적으로 힘들었던 만큼 서로 토닥토닥이 좀 필요했던 8월이었습니다. 9월은 이제 가을에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들 한 가족 한 가족 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좀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라운드 1 염정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증시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엑셀 밤낮 한국 증시의 9월 이슈와 전망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염정 전문가님. 뭐 일단은 오늘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재확산 2.5단계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지금 확산세는 그래도 다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좀 일부분은 원상복귀될 수 있는 부분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9월에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이슈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 어떠한 좀 요인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신흥국으로의 외국인의 증시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달러 가치가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주식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래도 미국이 앞으로도 제로 금리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는 좀 더 안정세를 달러와 가치는 연일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이제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러화 가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환율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6개국의 선진국 통화를 가지고 달러화 가치를 이제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그러니까 지난 28일이었죠. 지난주에 92.29를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달러 인덱스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 이하다 그러면 좀 약세고 100이 좀 넘는다 그럼 달러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92 정도 되면은 좀 낮은 수준이다. 지금은 약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의 제로 금리는 유지하겠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될 경우에 달러가 뭐 갑자기 급반등한다거나 해서 우리에게 수급 차원에서 외국인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가 되고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자극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투자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런 달러 약세 그리고 그런 저금리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주식시장에 이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은 약간 과열이다 또는 버블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용인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혹시 또 2차 추가 상승도 뭐 지금 단기간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하반기에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좀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공매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그 기한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해소를 해줬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거에 대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을 금지 조치를 이제 연장하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기존 투자자분들 그리고 다시 또 추가로 유입되는 이 증시 자금들도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 하방 리스크가 작용했었는데 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지금 좀 그래도 잠재울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 공매도 금지 연장, 국내 증시 반등 기대 요인이 있고 잭슨홀 미팅에서도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으로 제로 금리 좀 더 유지되는 것, 그것도 호재거리로 알 수 있고 예, 미국의 대선도 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저번 2016년에 11월에 있었던 대선 당시에 일시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나스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대선도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은 좀 보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그리고 뭐 이번에 또 백신도 조금 더 빨리 삼상 없이 바로 또 이제 승인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좀 이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좀 빠르게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그 정책에 대한 그 혼선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 좀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까지는 이 관련주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관련된 이슈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 막판까지 이제 대선 이제 9월, 10월부터는 그거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나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관찰하시면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시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월 증시에 대한 전략을 한눈에 정리를 하고 총망라해서 오늘 전해드리는 거의 9월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광영호 전문가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네. 9월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쏠림 현상이 조금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공매도 연장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인가요? 예, 그때까지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쪽으로 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2.5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건 그런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 요인들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죠. 3단계 격상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충격이 유동성에 의해서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격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장기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현재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좀 시장의 이슈가 조금 더 보태지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곽영훈 전문가님의 9월의 예상. 하나 힌트 얻었는데요. 염정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9월의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9월에 이제 뭐 급락, 급등 이런 상황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거고, 또 최근에 1, 2주간 있었던 그 조정 상황이 또 지속되면서 사실 좀 이제 거래하시기 좀 힘든 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너무 좀 좌절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이 종목 체인지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좀 접근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한번 좀 과감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주도주로 자연스럽게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그럼 이제 주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제 주도주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사실 주도주라고 하면은 그 중시를 이끄는 이제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 정도부터는 2007년도에는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2011년도에는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이런 게 이제 지수를 좀 이끌었고요. 2017년도 이제 SK 하이닉스 등으로 인해서 계속 주도주가 이제 그 주도주 중심으로 재빠르게 지수가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 주도주는 어떤 게 될 것이냐인데, 이제 시총 2위를 가지고 놓고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도주라는 거는 사실 2000년대, 2007년, 2010년대만 해도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제조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위주가 됐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도주는 무형자산을 이용한 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힌트로 제가 좀 드리면,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AI 등을 활용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사실 기업들도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신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이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이제 무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한 지금 예전의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앞으로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번 조정 장세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 과연 그런 기업인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지향형 기업인가라는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조정 시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 주도주 하면은 염정 전문가님이고, 염정 전문가님 하면 주도주예요. 저희 오늘 두 번째 염정 전문가님 출연이신데, 지난주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여러분. 카카오만 하더라도 딱 감이 오시죠. 네, 주도주, 지수 조정 시 주도주로서의 갈아타는 전략. 오늘은 또 염정 전문가님의 새 종목이 어떤 것인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 1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01333668200번으로 9월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예측, 궁금증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 다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선물도 함께 할게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9월 증시가 아마 예측이 이렇게 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로 우리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아마 8월 마지막 9월의 첫 그 시장을 달굴 재료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네, 공모주 불씨는 준비됐다. 타오를 종목은 네, 내일부터 아주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SK바이오팜이 있었는데 내일 시작될 이 종목의 이제 수요 예측은 더 뜨겁다고요? 네, 뭐 정답은 모두 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인 청약이 시작되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개인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관 예측 결과 공모가는 최상단인 밴드 상단인 24,000원으로 해서 책정이 됐고요. 경쟁률이 자그마치 1,400대, 제가 보니까 1,4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청약 경쟁률도 아마 1,000대 1 정도를 상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SK바이오팜 때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더 이제 상승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청약 넣으실 분들 그리고 관련 보유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할 때는 사실 증시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최하점을 찍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 중간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함으로써 좀 더 강하게 상승을 받았고 신규 상장사가 3거래일 연속해서 그 상한가를 친 것은 이 SK바이오팜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가 대비 한 4배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견주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기대하는 건 이제 카카오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사실 카카오 게임즈 본연의 것보다는 카카오 지주사, 카카오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번 이제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공모주 청약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 공모주 청약이 지금 이렇게 좀 화랑이긴 한데 예전에도 사실 이렇게 객장에 우리가 예전에 증권사 객장에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도 이제 공모주 한 번씩 청약 있을 때마다 아주 뭉칫돈을 들고서 그때마다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다른 때는 주식 투자 안 하시다가 공모주만 나는 하겠다라고 해서 하셨던 그런 족들이 있다고 그건 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그 여유 자금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청약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공모주 시장이 사실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 좀 위축이 돼야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 달까지 1월부터 8월 달까지 약 50개에 달하는 기업이 그 IPO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코스닥이 이제 39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지금 이제 지수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1, 2주 조정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증시가 눌리면서 업종별로도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카카오 청약률에 대한 이런 이슈화가 계속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증시에 좀 보탬이 되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좀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런 카카오 게임즈에 직접 청약하려면 사실 증거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1,000대 1이라고 하면 만약에 1억의 증거금을 넣었을 때 1,000대 1이면은 10만 원어치의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2억이면 20만 원. 이 정도의 비율로 얘기를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렇게 청약으로 사실 조금 힘들다, 너무 규모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주가 어떤 건지 찾아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에서는 공모가의 3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내일부터 이 개인들의 청약을 앞두고 신규 계좌 개설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뭉칫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 IPO에 대해서 공모주는 사실상 큰 손들의 전유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관심이 커진 만큼 효과적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조금 이제 소소한 팁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2군데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2군데에 만약 계좌가 양쪽에 다 있으시다면 양쪽으로 보시면서 경쟁률이 좀 더 낮은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좀 거액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청약할 때 어떤 해당 증권사에서 하게 되면 우대에서 좀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 사실 내일 바로 청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기보다요. 이 공모주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이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공모주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공모주 펀드에도 펀드도 많이 생겼을 뿐더러 새로 생겼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도 우수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자금도 많이 쏠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고 나서 자국 일어나니 상한가, 또 상한가.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중 유동성으로만 봤을 때는 SK바이오팜을 뛰어넘는다고요, 곽영우 전문가님? 네네, 뭐 최근에 그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기존에 잘 아시는 것처럼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근본 카카오 게임즈 이 게임즈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것은 많이 못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와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알 수 있다는 시사점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뭐 추후에도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가 있지만은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모든 공모주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모든 종목이 좀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이 공모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그 밖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 좀 팁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유통 가능 수량입니다. 유통 가능 수량이 40% 이하인 종목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세요. 하시고 실제로 이제 공모가인데요. 이 근본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주목받는 이유는 장외시장의 절반도 안 되는 24,000원의 공모가가 설정이 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모가라든가 유통 가능 수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물량이 또 예수 금지되는 게 매매되는 게 또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모든 공모주에 다 이렇게 출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적게 받을 수는 있으나 카카오 게임즈 적게 받을 수 있으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종목 쪽에만 좀 치중하시는 게 맞고 굳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요. 상장 후에 변동성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정 전문가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가 궁금해요. 정말 수익이 다 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모주가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모든 공모주가 올해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여 개의 기업이 이제 상장에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상장이 되고 코스닥 종목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고 공모주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뭐 상한가를 칠 것이다. 무조건 2~3배의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서남이라는 종목이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물론 그때부터 해서 첫날은 조금 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도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이라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공모가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 공모주 청약을 하시겠거든, 물론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아직까지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이 이제 대형주는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유동성만으로도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지금도 SK 바이오팜은 한 18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저께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도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IPO 대여 상장 이후에 각 섹터별로 셈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곽영호 전문가님,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면 그 게임즈들이 뭐 빅3 체제가 뒤바뀌나, 뭐 LG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나, 예를 들면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 금융주에 어느 정도 지각 변동이 있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면 엔터주들의 지각 변동이 있나, 어떻습니까, 곽영호 전문가님? 네네, 아무래도 뭐 시총 크기에 따라서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어느 정도 시총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 게임즈하고 기존의 게임주는 보는 관점이 틀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규 상장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약간의 어떤 그 유동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의 부각 이런 부분에서 주목이 되지만은 그 밖에 게임주가 조금 주목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게임주가 올라오는 이유가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게임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오이즈 게임즈라든가 뭐 넷마블이라든가 다 언택트 관련주에서 이슈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 이렇게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따라온다고 보시는 것은 현재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사가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에 비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상위 개념으로서 최고의 종목이 된다면은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 뭐 JYP, ENT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단히 싸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BTS가 군대 가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 올라가는 것은 핫 이슈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실적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트렌드로, 실적 트렌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해 이제 특히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오늘 트렌드 클래스 알아봤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나 보기보다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판단하는 9월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이 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엿보세요. 염정 전문가님은 특히 이 주도주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종목이 첫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야말로 정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 주 흐름이 어땠나요? 사실 이 카카오를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진짜 좋은 종목을 드려야겠다. 무조건 수익을 보셔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 주, 지난주에도 증시가 좋았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조정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약, 열기는
카카오는 예정 기정 사실화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치신 분들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제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도 거래량 괜찮았고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가 이제 아까도 이제 라운드 2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의 이제 경쟁 종목인 이제 네이버는 그럼 안 오르고 카카오만 올라야 되는 건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카카오는 그 본연의 가치만으로도 지금 상승장에 편입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SK 바이오팜을 얘기할 때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는 그 기대감으로 SK에 대한 주가가 엄청 이제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SK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 종목 본연의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한 종목이었다라고 본다면 카카오는 이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부분은 카카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장할 상장사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공모가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SK 종목처럼 이제 하락하는 국면이 일정 부분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또 그 부분에서 하락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신다거나 하시면서 카카오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두셔도 이제 우리가 모든 종목을 급등하는 종목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만약에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좀 높은 가격이 아니었냐라는 부담은 있었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 40만 원 뛰어넘었는데 48만 원의 목표가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올라가면 수익 실현, 또 떨어지면 매수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카카오 여러분들 계속 좀 눈여겨봐 주세요. 강경호 전문가님과는 노터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네. 기존에 제가 노터스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약 개발의 필수 파트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실험 동물의 대상으로 해서 신규 개발 물질을 테스트하는 비임상 CRO를 주력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고객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곳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뭐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상의 계약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22,000원, 22,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22,000원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22,000원만 안 깨지면은 지속적으로 모아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주가가 한 3일 정도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7,100원 정도 다시 주가 회복하면은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7,100원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밑으로 좀 움직였을 때는 이거는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고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약바이오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에서 저평가돼 있다, 성장할 수 있다, 투자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변동성에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좀 변동폭을 좀 크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노터스였고요. 9월에는 백신 관련 뉴스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AS 점검 종목들 살펴봤고 이제 새로운 종목입니다. 9월을 이끌어갈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라운드 2에 카카오 게임즈의 IPO 시장 상장을 앞두고 그 주제들을 살펴봤는데 연관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월요일날 제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하면서 월요일날은 이 종목을 꼭 가지고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고민을 좀 했죠. 그러면 다른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번에도 다시 자신 있게 급등을 했지만 네. 상관없다. 가지고 왔습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역시 카카오와 연관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빅히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지분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몇 번이지? 5%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월에 상장 예정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재만으로도 넷마블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의 투자를 되게 좀 똑똑하게 한다라는 기업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근데 투자를 잘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당 그 넷마블 자체에서 또 그 본연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언택트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주가 일정 부분은 좀 호황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그 부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작 출시 등이 있는데요. 이 신작 출시에서 또 재밌는 게 BTS와 관련된 신작입니다. 이제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고 해서 상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기존의 게임들에 대한 그 유저들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좀 많았다면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BTS 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BTS 아미들에 대한 그 호응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스토리 자체가 직접 이렇게 써가면서 플레이를 한다, 뭐 내가 만들어간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봤을 때도 동사 조금 짧은 관점에서 앞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때까지 한두 달간 네. 그 호재에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면서요. 약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제 매수가가 지금 이렇게 16만 6천 원대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도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자신 있게 소개. 오늘도 넷마블 조금 올랐지만 자신 있게 소개 넷마블입니다, 여러분. 곽영호 전문가님, 저희 빨리 종목 새로운 거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종목명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지금 차트 좀 열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다시 또 반전의 기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아쉬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엑시콘 자체가 지금 1,300원인데요. 1,500원 정도에 안착이 되었다면 내일부터는 강한 트렌드상 우상향 패턴이 나와줄 텐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1,300원 밑으로 깨진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라이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SSD 수요 증가라든가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손절가 9,000원만 지키시고요.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아주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콘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들으셨고요. 염정 전문가님 1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네. 이 아쉬운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9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함께 염정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도주로 갈아타자, 주도주로의 체인지, 내 종목 점검에 대해서 공개 방송 주제 준비했습니다. 조정장 네. 주도주 확대 기회를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까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도주,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었어.
이렇게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도주,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만 염정 전문가님 만나는데 꼭 만나야죠. 9시 기대해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정 전문가님과 강영원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